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재적인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옷을 또 차려입고 준비를 했냐, 영상을 촬영하고 있냐 하면은 몇 시간 뒤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면접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이 유튜브 심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보충하는 영상을 올려야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옷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 꾸민 것도 아니죠. 그냥 멀쩡한 몸뚱아리에 그냥 와이셔츠하고 마이만 걸친 느낌인데, 자, 아무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사회 현상 두 가지 정도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 부분에는 이제 저에게 이제 조금 이제 성가시게 했던 우리 또 주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쓴소리를 하면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심의에 위반됐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그 트로트 뭐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겠죠. 남자니까 그죠. 미스터 트로트에 나왔던 우리 김호중 씨 그죠. 저랑 이제 동갑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신랄하게 이제 비판할 거를 좀 비판하는 이제 내용을 좀 찍었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심의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칼을 들고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연장선상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왜 너는 단독자 주변 사람 보고 개돼지 그러냐, 민중 보고 너도 민중이지 않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를 그런 같은 민중 범주에 껴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우리 호중이 같은 과거에 아주 전과가 풍부하고요.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탈선적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친구, 그죠? 동갑내기 뭐 91년생이라면서 그 친구가 이제 어릴 때 개버릇을 남주지 못하고,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하고 뭐 도망치고 뭐 거짓말하고 아주 별 짓거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죠? 뭐 심신미약이고 뭐 공황장애 상태라고 했지만 또 음료수를 좋게 표현해서 음료수지 뭐겠습니까? 술이겠죠. 그걸 또 편의점 들려가지고 조사를 피한 마당에 또 꺼내 와가지고 사서 마셨다. 뭐 이런 얘기, 아주 뭐 매니저한테 사고를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 뭐 매니저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운전은 지가 한 거다. 뭐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얼마나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그죠? 특히 우리 소중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작은 중국이잖아요. 수준이 그죠? 제가 봤을 때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독자의 눈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실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유의 폭에 깊이가 얕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그 풀을 이렇게 뭐 수영장 개조하듯이 늘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단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 우리 그런 김호중 같은 녀석도 뭐예요? 노래를 좀 잘 부르고 TV, 브라운관, 쇼윈도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뭡니까? 팬들이 있어요, 팬들. 그죠? 저는 왜 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저런 종자들의 팬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실상.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독자가 어떤 사람 존경하는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루드윙 반 베토벤 존경하고, 그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존경한다고 얘기했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외에도 뭐 베네딕투스 스피노자라든지, 그죠? 뭐 프란츠 슈베르트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뭐 루시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마르코스 툴리우스 티케로, 뭐 이런 사람들 존경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단독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요. 우리 호중이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우리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그죠? 그러면은 뭐 이거의 갭 차이는 뭐 거의 뭐 명왕성과 지구의 그 뭐랄까 거리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수준 차이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그런 과거의 전과가 있고 사람 두들겨 패고 폭력하고 아주 지 멋대로 그냥 몸을
바람 가는 대로, 물 가는 대로 그냥 주체 없이 생각, 정신머리 다 내다 빼놓고 그냥 충동에 맡겨서 살아온 그런 뭐라 표현해야 돼? 변연계의 지배를 받는 하등생물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팬들이랑 어떻게 저랑 똑같이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팬이 있을 수 있을까?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웃긴 거죠. 예. 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 스팸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스팸 문자를 끄고, 이 스팸 문자 보낸 놈이 김호중 팬인가?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끄고 다시 이제 하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수준에 걸맞은, 스타가 탄생하고, 그 스타가 탄생하면 그 스타는 또 그 국민의 수준에 걸맞은 행위와 어떤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더럽고 부정적이고 역겨운 면모를 유감없이 퍼뜨리고 보여주고 있다.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으로 퍼져가는 게 바로 우리 소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냉정하고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호중이가 저는 뭐 음주운전을 사실상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혼자 뭐 야산에 들어가가지고 저 옛날에 전 서울시장 박모 씨처럼 그렇게 죽던가 아니면은 뭐 혼자 뭐 투신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약물로 사망을 한다든가, 동맥을 끊는다든가. 근데 그렇게 남한테 전혀 죽을 생각과 의지와 어떤 그런 충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디로 끌고 간다? 하데스의 지하 궁전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주운전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고의로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퍽이나 법이 세지겠습니까? 그죠? 그 법을 제조하는, 뭐랄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도, 그죠? 법을 실행하는 사람도,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도, 통과하는 사람도 다 같이 마탱이가 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그죠?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고. 자, 두 번째로 우리 또,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또 뉴스인가에 얼마 전에 이 뭐 봄놀인지 뭐 꽃구경인지 가가지고 한 이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남자가 남편인 것 같은데 신혼인 것 같고 신혼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었습니다. 한 30대 후반 느낌이 들었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내랑 꽃이랑 헷갈린다. 막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영상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좀 많이 팔불출이신 것 같다. 공처가 이제 조금 약간 암흑의 공처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아내가 꽃이 아닌데 왜 꽃이라고 표현을 했냐 뭐 이런 악플을 다나봐요. 그러면서 너 뭐 대가리가 터진 거냐 뭐 이런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남편분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고소하겠다. 응? 왜 내가 내 아내를 꽃이랑 헷갈린다고 얘기한 게 죄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미적 기준이라는 것, 그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편분이 그 뭐랄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미적 감각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고상하고 어떤 학자다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끌리는 어떤 심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남녀할 거 없이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호감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뭐 성격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지만 충동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각 자극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미적 감각이라던가 기준이 사람마다 상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구조주의자였죠.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잘생긴 남자 청년들을 좋아했던 우리 남자 프랑스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게이였는데 뭐 그 사람도 좀 이제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미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저는 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언론에다가, 그죠? 지금 우리 수많은 소중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에 많은 인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 본인의 독특함과 독창성을 그렇게 가감 없이, 빠꾸 없이 표현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조금 위험성이 다분한 어떤 그런 행동을 좀 경솔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미적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저 또한 역시 옛날에 그 뭐랄까 요한 빈켈만이라고 독일의 미술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전주의 미술, 그리스 미술을 예찬했는데 저처럼 이제 요한 빈켈만적인 어떤 심리학적 관점을 존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율에 어긋나는 어떤 황금 비율에서 많이 어긋나고 왜곡되어 있는 형태의 외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평가를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악플로 달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좀 팔불출처럼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나. 자신만의 고유한 미적 관념은 스스로만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남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미적 감각이 신혼 때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저기 중년 그리고 노년 때까지 지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면은 인간 본성상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커가고 하면 더 이상 부부는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어떤 센서십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가족이자 마지못해 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필요악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아내와 이제 저기 꽃구경을 갔을 때 아내를 꽃이랑 헷갈린다고 얘기했던 게 얼마나 충동적인 발언이었나. 한때 어떤 그런 뭐랄까 철부지 소년 소녀의 불장난 같은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반성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 단다고 너무 이렇게 고소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남들과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구나.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색안경을 좀 남들과 다른 걸 끼고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달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랄까 그 고대 그리스 이전에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출산 특히 다산에 특화돼가지고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출산과 어떤 다산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부위 어디겠어요? 그죠? 브레스트, 가슴, 그죠? 유방과 엉덩이가 부각되는, 그죠? 그리고 골반이 많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뚱뚱한 비너스가 미적 감각이고 심미적 기준으로서 평가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신분의 아내가 충분히 미녀의 반열에 들 정도로 아주 한정적인 어떤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뭐 미적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 또 제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친구라고 부르기엔 좀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좀 자꾸 이렇게 결혼을 못 하신 우리 솔로 이제 독거노총각이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시는 제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되게 이제 막 여자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노력을 해도 연애가 너무 어렵다.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단독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가끔씩 하십니다. 실제로 알고 지내는 분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영상 이제 마무리하는 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형님이 이제 공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직업전선에 투철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을 뭐 만나고 까이고 불에 데이고 삼도 화상 입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조금 이제 여성의 본질을 많이 이제 깨우치셨으면 그런 생각을 이제 거의 엄두도 내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이제 경험과 기회, 임상 체험이 조금 없으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하면 이 많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왜곡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거는 형님 잘못됐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형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영상에서 찍겠다고 했을 때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의미가 없어요. 하위 가치예요. 정말로 저기 밑바닥 가치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데에서 감동을 받고 그런 데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를 받으면 내가 그리고 나의 자손이 행복하게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지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초이스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성의 어떤 그런 본능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실험과 체험과 산 경험을 통해서 거의 뭐 잔다르크식으로 두 팔과 두 다리, 심지어 목 그리고 얼굴까지도 화상을 입는 듯한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산 증인으로서 어떤 여성이라는 그 불바다 안에 맨몸으로 그냥 화형당하는 그냥 죄수 마냥 순교자 마냥 뛰어들었던 어떤 젊은 시절에 빗대어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좀 생각을 좀 정말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끌리는 거는 아주 직감적인 겁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충동적인 것이고 좀 더 저차원적인 것에 많이 끌려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형님들도 아직도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노력, 헌신, 이퀄 나에게 어떤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어떤 행동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무슨 스키너라든가 아니면은 이반 파블로프 같은 어떤 그런 단순한 고전주의 어떤 뭐라 표현해야 돼? 고전주의 심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 이퀄 대가,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근데 특히나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력 이퀄 어떤 성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남녀관계라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하고 잘해주는데 딴 데로 눈 돌리고 바람나고 그렇게 이혼소송 밟고 절차 밟고 가정법원에 줄 서고 그러겠습니까? 사람 본성 자체가 뭐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쇼펜하우어 영상 찍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충동성과 폭력 본능, 그죠? 타나토스적인 것과 에고이즘과 어떤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즘 같은 것들이 다 어둠의 어떤 3요소들이 다 내면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억제시키고 서로의 눈을 통해서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가 그렇게 마음 편할 수도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이 그게 합당한 보상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 캐피탈리즘 소사이어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회에서의 가장 원초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돈이겠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에게 더 잘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어떤 육체적으로 봤을 때 딱 이 남자의 유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암컷들이 있는데 난 걔네를 다 죽이고서라도 얘를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적인 어떤 본능이 유발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이 되던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서야 헌신만 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져 버린다라는 거 정신 차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형님이 했던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여성이 TV에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미디언 이국주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국주님을 보면서 여성들은 얘기하잖아요. 매력있다. 너무 재밌어. 이국주같이 걸크러쉬한 여자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남성들이 봤을 때는 여자친구로서 저런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성적 호기심이라던가 본능을 유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성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적 관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야 이국주 정도면은 괜찮지. 저런 개그우먼 정도면은 매력있고 저게 진정한 여성의 가치이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남성들이 그러면 너 이국주 닮았다고 얘기하면 기분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자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런 유사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은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형님 착해요. 좋으신 분 같아요. 정말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아내분한테 잘하실 것 같아요. 훌륭한 남자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최고이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버지로서 최고이고 훌륭한 남자이고 헌신할 수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초이스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당신은 성적 본능이 없고 당신은 그냥 헌신하는 청소부라던가 아니면 건물 관리인 같은 느낌이에요.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아 내가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성들은 나처럼 이렇게 푸근한 남성, 헌신적으로 하는 남성을 좋아하겠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머리가 두동강이 나버린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의 삶을 살아온 남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적인 인문학자인 단독자, 이미 인간 본성, 특히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그 밑바닥이 뭐가 들었는지 이미 다 꿰뚫어보고, 그게 뭐랄까, 일종의 참치를 담아놓은 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그 캔을 따가지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기름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통기한은 얼마인지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있고, 다 냄새도 맡아보고, 시식까지 해본 제가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형님한테 입 발리고 거짓말 같은 희망 고문을 하는 얘기가 진리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형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훨씬 진리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제발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바로 보시고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저를 통해서 느끼시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하고 여성의 어떤 감성적인 것하고 충동적인 것하고는 매칭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옛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은 빨리빨리 태세전환, 스탠스를 변경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남성보다도 육체적으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고,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가 제시하는 규율이라던가 그 습성, 그런 것들을 눈치라던가 어떤 그런 눈썰미를 통해서 빨리빨리 직감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감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생존에 아주 거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의 자손을 보호하는데도 위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족장이 다른 족장에 의해서 모가지가 날아가면 그 족장의 아내가 되어서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의 어떤 후손들을 보호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전 남자를 빨리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에 빠르게 흡수되어야만 하는 습성이 있었고, 그것이 현대 문명에 내려오면서 여성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SNS라든가 어떤 물질적 요소들하고 결합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현상으로 병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어때요? 홍대 입구, 서울역 노숙자한테도 자기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여성이어야 하며,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더 좋은 여성이고 성품이 도덕적인 여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쇼윈도에서 보여지는 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보여야만 해요.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하면 결국 자기의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꼈던 시대에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그 파벌에서 왜곡되거나 벗어나거나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욕하고 삿대질하고 미워하는 식의 여자식 기싸움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제가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남자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단독자 뭐 존나 왜소하고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공격해 보세요. 제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인데 다들 쉬쉬하고 있어. 왜? 나라 전체가 미쳐가지고 남성 역차별적인 수순으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제가 뭐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뭐 돌을 맞고 뭐 나무 쪼가리를 쳐맞는다고 해서 저의 진리가 퇴색되거나 내용이 변질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사실은 머물 수밖에 없고 제가 죽어도 아마 그 사실은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뭘 함축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형님, 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신을 정말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호중이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호중이 그런 사람들의 팬을 할 거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전 영상을 이제 못 보신 분들, 검열당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의 팬이 되면 좋은지, 팬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못 찾겠다, 존경할 사람을 못 찾겠으면 제가 몇 명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 영상에서 또 그렇게 또 아내를 또 팔불출처럼 또 그렇게 칭찬하셨던 분 있죠? 제가 명언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낼 겁니다. 뭐냐? 자, 옛날 고대 그리스의 학자가 얘기했던 말인데,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용모가 아름답지 않으면 너는 말이 많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의 용모가 아름답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외모가 출중하면 그 여자는 너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의 외모가 출중하면 그 여자는 뭐라고요? 너 혼자만의 것이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천재적인 인문학자, 악마의 재능 단독자는 이제 슬슬 진짜로 이제 면접을 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대표님이 정말로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눈빛과 어떤 그런 아우라에서 드러나는 저의 잠재성을 알아보신다면 뭐 뽑으시겠지만 뭐 못 알아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속세적인 인간과 비범한 인간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겠죠. 저는 이미 그거를 증명할 대로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거고, 장례식 때도 증명할 거고, 제 뼈가 가루가 돼서도 뼈가 가루인 걸 봐도 증명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라고 저는 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히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자 지나가는 아무개들, 우리 개돼지 분들을 위한 영상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말이죠. 그죠? 내일부터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편안한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